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커스라는 종목이랑 나무가라는 종목인데,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드론이랑 플라잉카 관련된 어떤 테마 관련 종목이죠.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두 종목을 골라봤고, 왜 이 종목을 골랐는지, 그리고 기업 분석, 그리고 현재 전 세계는 드론과 어떤 플라잉카를 어떤 식으로 상용화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왜 이 종목을 지금 도입기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상품의 어떤 도입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네 가지가 주기가 있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 4사이클로 인해서 보통 도입기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성장기, 성숙기에서 고점을 찍고 쇠퇴기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이 4단계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식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 도입기에서 매집을 해 놓으면 이 성숙기에 팔면 이거는 정말 신입니다. 신. 이런 사람들은 없고, 그러면 언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우리 보통 일반 개미들은 여기죠. 여기 고점에서 사서 그리고 물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오든지 보통은 이렇죠. 근데 지금 이 드론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갓 도입기와 성장기의 중간 단계에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드론이 여러 가지,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면 사실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죠. 드론은 군사, 건설, 농업, 그리고 민간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활용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플라잉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어택시, 드론 택시, 플라잉카 이런 유틸리티 일반 도시 사업에서도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물론 2023년까지 서울만 일단은 상용화를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25년까지죠. 서울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현재 부단히 노력 중인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메커스라는 종목이고요. 현재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월 차트로 한번 보실까요? 월 차트로 한번 보시면 현재 최고점인 13,450원을 달성하고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눌려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이 21선을 이탈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매집을 하고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이게 241선까지 내려오는 자리가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때 한번 이 드론과 플라잉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관심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커스라는 종목은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 기술 영업을 통해서 판매하고 기술 지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인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게 드론의 메인, 쉽게 얘기해서 가장 필수적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2%, 당기 순이익은 148% 증가했어요. 동사는 주력 제품인 자일랭스사의 FPGA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자체가, 이 제품 자일링스 FPGA라는 이 제품 자체가 드론 시스템의 메인 프로세서로 현재 활용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성장률에 따라 시가총액이 사실 2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긴 한데, 이런 종목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테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재무제표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게 테마를 안고 있지만 매출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2021년에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회사의 돈이 계속 쌓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채무 또한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 같이 36%까지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모아가 보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드론과 플라잉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속도 붙는 플라잉카 시대 국토부 도심 항공 정책팀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팀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2025년 수도권에서 UAM이라는 거는 밑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지만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약자입니다. 도심 항공 에빌리티 비행 금지 구역이 산업 발전에 현재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플라잉카와 이 드론에 대한 어떤 섹터는 폭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산 이전에 실증 노선 바뀔 수도 있고 이 시장 규모를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2025년 대비해서 2040년은 무려 몇 배죠?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글로벌 UAM 시장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주가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하늘길로 인천국제공항 서울도심을 20분 안에 오가는 플라잉카 시대 대비해서 정부가 아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3년 뒤 202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상용화한답니다. 그리고 2035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상의 교통 체증을 해소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은 메인 어떤 프로그램 안에 메인 부품이죠. 메인 부품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드론과 그리고 플라잉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되는 게 카메라죠. 카메라.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인터넷 5G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이 돼야 됩니다. 이 카메라라는 게 인간으로 치면 눈인데 이 눈이 얼만큼 좋으냐, 이 센서, 카메라의 센서가 얼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이 성능이 좌지우지되고 이 고층 빌딩을 이렇게 자유롭게 피해 다닐 수 있다면 아무래도 그 카메라의 성능과 그런 것들이 좀 우수해야 되지 않나. 센서죠, 센서 같은 것들. 그래서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자, 나무가의 차트거든요. 나무가의 차트 현재 21선 위에서 놀고 있고요. 차트 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런 차트 좋죠. 241선과 21선 위에서 깨지지 않는 차트 보여주고 있고 최저가와 현재 최고가를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차트입니다. 월봉으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살펴봤을 때도 어느 정도 차트가 고평가, 저평가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흐름을 잘 타고 있죠. 어느 정도 흐름을 잘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상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이 나무가에 대한 기업 분석을 잠깐 살펴보면요. 나무가는 2004년 10월 14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자동차, 로봇 업체에 이 기반, 디스플레이 기반 IT 업체는 물론 드론, 자동차, 로봇 업체에 이 디스플레이 이 카메라, 3D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죠. 3D 카메라 모듈은 두 개의 카메라 렌즈, 센서 이런 것들이 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상의 깊이, 정보를 부여하는 제품으로 3D 스캔 기능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이게 중요하죠. 자율주행, 동작 인식, 기술과 접목을 하는 그런 종목이죠. 해외 영업 조직은 동사 현지 생산 공장 내에 별도의 영업 조직을 두어 주요 고객사의 해외 법인에 대한 영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업 업무를 2021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거의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 보통 이런 기업이 괜찮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진입 타이밍이죠. 단기 순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전체 매출의 약 99%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현재는 차지하고 있죠. 주된 매출처는 삼성전자, 그리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카메라 모듈, 동사의 제품, 이 제품 자체는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로 스마트카와 드론용 3D 카메라 등 신사업 투자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나무가라는 게 과연 이 드론과 그리고 플라잉카의 어떤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첫 번째 종목 소개시켜드렸던 메커스보다는 재무제표적인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적자였죠.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은 적자였다가 2021년은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부채도 사실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유보율도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메커스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잠재력을 믿으면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과 플라잉카에 대한 어떤 종목들이 사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는 드론으로 인공수분, 노동력 절감, 올림픽 같은 데 보면 드론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민간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죠. 노동력 절감, 농사 효율,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고, 지금 군사용 드론, 쉽게 얘기해서 군사용으로도 드론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적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옵저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살상용 드론,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정찰용, 상살용, 그리고 이동형, 여러 가지 드론들이 사실은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품들이 중요한 거죠. 현대차에서 이런 플라잉카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있고, 현재 본인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완성차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은 현대차, 기아차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2차적으로 어떤 부품주,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 쉽게 얘기해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그리고 아직까지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드론이 배송이라든지 미래도시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드론이란, 그리고 플라잉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미래에 내가 상상을 했을 때 이러한 드론이 날아다니고 차들이 날아다니고 자율주행과 어떤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된다면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한테 들어갔다, 뭐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을 추후에도 드려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론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소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제가 제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정보를 찾아보고 더 좋은 종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